아하. 목소리도 나와. AN을 포함하는 수열의 뭔 소리냐? 두 수열을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 AN 있고 이런 짓을 했더니 3이래. 얘 극한값은 얼마냐? 그럼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다 알파 넣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3, 2알파 더하기 5는 3 하면은 넘기면은 알파가 얼마니? 4 이렇게 나오나? 아닌데 마이너스 3인가? 그러면 틀려. 답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서술형에서 점수를 못 받아. 왜냐? 여기에서 극한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극한 수렴한다고 한 적이 없어. 만약 없다 이렇게 돼. 없다가 답일 수도 있잖아. 얘가 수렴이 없다. 수렴 안 한다. 발산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뭘 하라는 소리냐? 얘가 수렴한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돼. 왜냐? 수렴하는 수열은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눌 때 그러니까 수렴값을 넣으면 되니까. 하지만 수렴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고 얘를 전체를 는 BN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에 끼워 맞춰요? BN으로 맞춰. 왜냐면 BN은 수렴하거든. BN은 수렴해. 그래서 얘는 BN, 그러니까 극한이 없는 요 모양을 BN이라고 하고 넘기고 AN 입장에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AN으로 묶으면 2 빼기 BN이고 여기는 더하기 3BN 빼기 5 해서 넘기면 이렇게 된다. 근데 BN은 수렴하니까 양변의 리미트를 씌우면은 얘네들은 수렴값을 그냥 넣어도 된다. 사실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주관식일 때 서술형일 때 이렇게 쓰면 위에처럼 쓰면 점수를 빵점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러니까 논리를 보는 거라서 이 문제는. 밑에도 마찬가지 얘를 BN이라고 하자. 그럼 AN은 n분의 BN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다가 n분의 BN을 넣고 계산을 하면 된다.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자, 세 번째 문제 보면은 얘는 무한대. 얘는 3이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에 AN으로 나눠줄 거야. 무한대가 나오니까 BN이 뭔지는 물론 당연히 무한대. 얘도 무한대인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무한대니까 A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줄 거야. 이렇게. 근데 BN이 남아있으면 AN분의 AN은 알지만 1이지만 AN분의 BN은 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BN을 지워주고 싶어. 뭘 이용해서?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얘를 CN이라고 하자. 근데 CN은 3으로 수렴하는 수열이야. 그래서 BN을 AN 빼기 CN이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AN과 CN만 남았어. 그런데 AN분의 BN은 모르지만 AN분의 CN은 3으로 가고 분모는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무한대분의 3은 0이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실 이렇게 이럴 때는 그냥 A랑 B랑 똑같다라고 해도 답은 나오는데 서술형 논리를 열심히 잘 보자 이런 거고. 극한의 대소 관계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요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 n제곱 하면 여기는 2로 가고 여기도 2로 가니까 당연히 AN도 2로 가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의 극한에서도 봤지만 여기 등호 없는데요? 이렇게 등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극한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극한값은 이 값이 2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2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지 크면서 2로 가고 있고 작으면서 2로 가고 있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은 다 극한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지만 크기는 항상 얘가 더 크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극한값은 그 기준이 되는 가까이 다가가는 선이기 때문에 이 기준선이 같다는 거지 크기가 크다 작다는 상관이 없다. 참거짓 판별. 요거야말로 가장 학생들이 싫어하는 단어 부분 등 유형인데 어쩔 수 없어. 요거는 앞에서 계속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만 계산을 해왔고 근데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 예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통수를 많이 맞아보면 예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지.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거의 예외는 진동에서 나옵니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예외를 생각할 땐 진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요거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면 요 제곱은 제곱이다. 제곱하면은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각각 하면 되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같네. 맞죠? 요거는 맞는 거.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괜찮아. 근데 발산하는 애들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일단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예외를 찾으면 돼. 곱해서도 발산한다. 당연히 무한대로 생각하면 무한대를 곱하면 당연히 무한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산한다 맞을 것 같지만 아니야. 이거는 예외가 진동 1, 0, 1, 0, 1, 0 AN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BN이 0, 1, 0, 1, 0, 1이라고 생각하면 둘 다 발산 발이지만 AN, BN이 둘 다 0, 0, 0, 0 돼가지고 얘는 수렴이다. 이런 식으로 진동에서 많이 나오니까 예외를 진동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면 된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 BN 빼기 AN 요 차이가 0이 되면 CN은 0이 된다. CN이 0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지. 얘가 N 더하기 아니지 N 빼기 N분의 1 N 더하기 N분의 1 하면은 요 차이는 N분의 2가 되면서 0이 되지. 하지만 얘가 N이 돼서 무한대로 가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다. 무한대로 가면서 가까워지는 이런 수열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예외를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 풀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저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거라서 오히려 좀 잘하는 애들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 과 직선의 교점 사이의 거리 교점 사이의 거리는 교점은 연립해서 x제곱 빼기 2x 빼기 n은 0의 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콤마 알파 더하기 n 베타 콤마 베타 더하기 n이어서 여기에 두근 차이로 나오지. 루트 2의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나오지. 두 근의 차는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직접 그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다. 멋있다. 구했는데 나는 그냥 요런 거를 좀 이용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해. 만약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뭐 그네 공식을 써도 되지만 끝! 오!